제주 올레 10-1 코스는 섬 속의 섬 가파도를 걷는 길입니다. 섬 올레는 본섬을 걷는 길과는 다른 제주의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특별해서 더 간직하고픈 별책부록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와 북토 최남단 마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모슬포항에서 출발해 넉넉 잡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예, 들어가는 것만요. 네, 내일이요. 내일 9시 20분, 10시. 제일 첫 번째 거. 네. 예. 아, 예, 예. 운진아, 어딨지? 가봐도 좋겠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뭐가 그거냐? 너 온몸이 저렀는데 어떡하죠? 저렀죠? 그래도 뭐 탔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나는 할 수 있구나.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네요. 오전 9시 첫 배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의 정기 여객선이 오가는데요. 매년 봄이면 열리는 청보리 축제 기간에는 배편이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출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이 워낙 많아서요. 출발 전에 미리 배편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걸음을 묶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 3시 반 거를 겨우 탔습니다. 10분 남겨놓고 탔어요. 찍는 데가 요 앞에 있네요. 도장 찍으러 가겠습니다. 도장 찍고요. 여기 위에 오케이 10-10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깔끔하게 안에다 집어넣죠. 깔끔하게 안에 집어넣고 전체 거리가 5km인 가파도 올레는 2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짧은 거리 탓에 부담 없이 걷기 좋은 데다 가파른 길이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도 완주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가파도는 우리나라 사람 사는 섬 중 가장 낮은 섬이기도 합니다. 섬의 최고 높이가 20m 남짓인데 평평한 모양의 가파도엔 높은 건물도 없습니다. 2층이 최고층이죠. 그래서 섬 어디에서든 탁 트인 전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마라도도 보이고 송산도 보이고 송악산도 보이고 한라산도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그게 위성지도 보니까 배에서 내려서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4시라 지금 치면 안 됩니다. 5시 반에 배가 마지막 배가 가니까 그때 텐트 칠게요. 지금은 앉아서 눕고 싶어요. 누워서 좀 자고 싶어요. 점심도 안 먹었지만 아까 그거 있죠? 과자 까까 좀 먹었어요. 까까 4개 먹었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한라산 뷰하고 여긴가? 요 둘이 어멍이고 아벙이래요. 엄마 돌, 아빠 돌이겠죠. 요 2개 돌 갖다 어멍아방이라고 합니다. 제주 방언이겠죠. 저는 더 걸어갑니다. 보이시죠? 정자? 이 정자가 아니라 저 다음 정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삼방산하고 한라산하고 송악산하고 3개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칠래요 그냥. 더 이상 못 가겠어. 힘들어. 침을 내려놓고 아이고 저 놀멍실멍 간세. 아이고 간세한테 가자. 간세야 형 왔어. 형 왔어? 제주 본섬에는 오름이나 봉이 아닌 산이 모두 7개다. 가파도에는 영주산을 제외한 한라산, 삼방산, 송악산, 군산, 고산, 단산까지 6개의 산을 볼 수 있다. 거기가 여기네.
거기가 여기야. 여기는 내 박지 송악산, 그 다음에 여기 삼방산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군산하고 보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군산인가? 요거 뒤에가 군산인 것 같습니다. 30분만 있으면 다들 나가니까 30분만 참자. 힘들어도 참고 그냥 누워있자. 도는 거 금방 돌 텐데 텐트 치고 나서 한 바퀴 돌게요. 이따가 5시 되면 텐트 딱 치고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지금 사람 이제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계속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기 사는 가파도에 사시는 주민들만 남아서 있고요. 지금 저는 텐트 이렇게 쳐놨고, 제주도에 총 7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거 지금 앞에 산 하나, 그 다음에 저 뒤에 구름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기가 한라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악산, 삼방산, 그 다음에 좋은 뷰에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엄청 많으신데 제가 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지켜주시겠죠? 여기 다 어르신들 다 오셔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산을 보면서 다 이렇게 계시네요. 텐트 이렇게 이쁘게 쳤고요. 안에 정리 싹 하고 지금 가방 맸거든요. 몰골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가방 메고 씻을 거랑 그 다음에 옷이랑 갖고 앞에 선착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여기 음식도 좀 사 먹고, 뭐 회 먹었으면 회도 좀 먹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 좀 해서 좀 많이 좀 사 먹을게요. 사 먹고, 그 다음에 아휴 힘들다. 지금은 자리를 너무 먼 데다 해놔가지고요, 선착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제 다리는 튼튼하니까 한 500m만 걸면 됩니다. 1km 안 될 것 같아요. 1km 되나? 근데 그렇게 많이 갔나? 지금 하여튼 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몰골 지금 안 좋잖아요. 좀 씻고 사람처럼 해가지고 올게요. 좀 전부 다 샤워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니까. 여기 혹시 샤워장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할게요. 진짜 있으면 좋겠다. 없겠죠. 여기 터미널에서 씻었습니다. 사람 같죠 이제?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좀 하얘졌고, 그쵸? 옷도 위에 싹 갈아입고요. 밑에만 잘 못했습니다. 와, 청보리 축제를 앞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내 되게 멋있네요. 와, 되게 한적하네. 나 혼자 이거 다 전세 낸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나한테 주는 선물이랄까? 아까 조금 고생했던? 한적하네요. 이렇게 사람도 없이 이 길을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야, 여기 동상 참 이쁜 게 많네요. 그죠? 상동 우물이랍니다. 여기가 150년 전에 만든, 마을 주민들이 만든 우물이래요. 남들 없을 때 이렇게 보니까 여유롭고 되게 좋네요. 여기 한 바퀴 도는데 4km 정도 됩니다. 다 넓은, 다 청보리 봤어요. 여기는 또 황보리네요. 해물짬뽕 여기서 700m,
지금 가려고 하는 데거든요. 매운 걸 제가 잘 못 먹어서 짬뽕을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700m면 뭐 바로 앞이죠. 뭐 하루에 20km씩 걷는 사람인데 뭐 두 개 합치면 얼마야? 어저께는 더 많이 걸었어요. 키로수가 보통 30km 걸었는 것 같아요. 30km 미쳤죠. 먹으러 마을을 질러 가니까 저기 쫙 전부 다 청보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리 생산국이구나. 여기가 가파도가. 야, 완전 다 보리예요. 다 보리. 저 바다 있는 데까지 다 보리입니다. 여기도 저 바다 있는 데까지 다 보리고요. 와, 멋있다. 저기 스레빠 신고 있습니다. 스레빠, 지압 스레빠. 아까 힘들어서 발바닥 아파서 그 지압 스레빠 이렇게 스레빠 신고 다녀요. 한 4km 정도 스레빠 신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 유채밭입니다. 유채밭. 유채꽃이 다 이렇게 있고 너무 이쁘죠? 사진 찍으면 되게 좋을 텐데 우리 애들 이거 보여주면 막 되게 좋아할 텐데 진짜. 가운데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쯤에 텐트를 쳤어요. 이쯤에. 근데 이렇게 금방 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왔어요.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면 한 바퀴 반 돈 겁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하네요. 소망의 전망대가 저거구나. 갔다 갈까요? 그래도 한번 갔다 가야죠. 저 지금 정면 앞에 마라도가 보이네요. 여기는 가파도에서 마라도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 쉼터 포토존 이렇게 있네요. 일단 소망의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거 뭐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야, 요즘 제주 시내가 다 보이네요. 이렇게, 그죠? 오늘 삼방산도 조금 이제 보이네요. 아까보다는. 그래서 소망의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지금 아예 마라도 쪽 보이는 이 뷰 쪽으로 앞으로 갈게요. 와, 멋있네요. 여기는 청보리네요. 황보리도 있고 청보리도 있고. 이 보리 갖다 보리차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보리 건빵도 만들고 빵도 만들죠. 이런 보리밭은 제가 이렇게 처음 와봅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도장 찍는데 어디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가파도 해물짬뽕. 짬뽕 먹고 싶은데 나 먹고 싶은데 짬뽕. 시코스 마지막. 아쉽지만 못 먹는 걸로. 다른 데도 뭐 먹을 데가 없나? 배고파. 지금 미리 놓고 5시 53분입니다. 4시 53분이고요. 바람 때문에 잠을 조금 설쳤어요. 긴막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인데요.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 조상님들하고 잘 잤습니다. 조상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누가 저한테 계속 깨우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여기가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많이 백패킹 하시더라고요. 여기 재단이라는 간세에 있는 부분에서 하는데 여기 포구 반대편 쪽 좌측에 거의 끝에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뷰가 다 보이고요. 여기도 할만한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물 모듬 중짜 3만원, 대짜 5만원. 모듬 회가 5만원, 3만원이 아니구나. 소라나 그런 거네요. 해물라면 만원, 짬뽕 만원. 그렇게 하네요. 물담도 한번 구경하시고, 여기 앞에 보면 경찰서도 있습니다. 쭉 해서 어저께 스탬프 찍었던데 여기 있고요. 해녀들이 와서
여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돌담이 이 정도 사이즈면 쭈그려 앉아서 옷을 갈아입었겠죠. 해녀들 와서. 그렇구나. 담수가 나오는, 돈물이란 담수를 일컫는 제주 지역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먹을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우뚝하게 서 있는 제 늠름한 제 텐트 앞에 있습니다. 정자 위에 저렇게 있고요. 여기 우리 조상님들 계시고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조상님입니다. 아까 포인트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쭉 가시면 텐트 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셔도 되고요. 여기 양쪽으로도 쳐도 되고요. 어저께 마을 주민들 오셔서 인사하고 여기서 쳤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다 바로 앞인데 여기가 바람이 무지하게 많이 붑니다. 뭐 중간에 걸러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라인을 해야 되는데 저기 모자라가지고요. 밑에 제 텐트가 이렇게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몸 좀 녹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20분 동안 밖에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청보리 한 것도 실시간에서 잠깐 보여드렸고, 가파도는 구석구석 잘 봤네요. 그래서 잠깐 누워서 시간 좀 남아서요, 일기도 좀 쓰고 느낀 점도 좀 생각 좀 해보고. 지금 8시 23분이니까 1시간이 좀 안 남았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는 승선 확인서 쓰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승선 하는 데까지 가는데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남았고요. 요거 걷는데 한 10분 15분이면 정리하고 하니까 천천히 준비하고 가면 그래도 시간이 남을 것 같네요. 워낙 제가 손이 빠르고 빨리 하니까 그러네요. 바닷바람이 춥긴 춥네요. 4월이라도 안개도 아직도 안 거치고, 안개가 거치고 좀 쨍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 침낭도 좀 말리고 그랬을 텐데 약간 좀 녹록하고 좀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진짜 결론은 없네.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요. 까까를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까까도 다 먹고. 진짜 막 뛰어가지고 가방 그냥 통째로 2개 다 갖고 온 거예요. 짐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2개 다 메고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나갈 때도 2개 메고 가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 정리할게요. 저기 마을 사람들도 경운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슬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정리 끝나니까 딱 9시네요. 9시. 앞으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서요, 선착장까지 갈 겁니다. 선착장 가가지고 승선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9시 20분 거. 네, 고맙습니다. 9시 20분 거 해놨고요. 지금 배 오고 있다. 지금 빨리 해갖고 가야 되겠네요. 블루레이 1호 탑니다. 이제 주문 이렇게 놓고 전 여기에서 타야겠어. 아이고 떠나네 또. 아까 전에 스틱에 긁혔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로 좀 위험하네요. 이따가 마데카솔 좀 바르고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일정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도가 더해지는 섬이라는 이름을 지닌 가파도. 이름처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섬을 휘감는, 그야말로 바람 타는 섬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인데요. 수백 년 전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이곳에 표류한 것도 바람이 이끄는 대로 파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겠죠. 전체 거리가 5km인 가파도 올레는 2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짧은 거리 탓에 부담 없이 걷기 좋은 데다 가파른 길이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도 완주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가파도는 우리나라 사람 사는 섬 중 가장 낮은 섬이기도 합니다. 섬의 최고 높이가 20m 남짓인데 평평한 모양의 가파도엔 높은 건물도 없습니다. 2층이 최고층이죠. 그래서 섬 어디에서든 탁 트인 전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출발 지점인 상동포구에서 기념 스탬프를 쿵 찍고 해안을 따라 길이 시작됩니다. 바다와 맞닿은 두굴 따라 걷다 보면 둥글게 쌓은 돌담이 눈에 띄는데요. 상동마을 할망당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건강과 안전, 풍어를 빌어온 신성한 공간인데요. 험한 바다밭을 일궈야 했던 이들에게 믿음은 무엇보다 큰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이곳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곳인데요. 남성들은 코스 끄트머리에서 만나게 되는 하동마을 제단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가파도 올레에는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많은데요. 장테코 정자를 시작으로 5개의 정자가 해안을 따라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기에 제격인데요. 넘실대는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바다 건너 본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환상적입니다. 멀리 송악산과 삼방산, 모슬봉은 물론 하늘이 맑게 개인 날엔 한라산의 장엄한 모습까지 드러나니까요. 서쪽 해안길을 돌아 넷골챙이 정자를 지나면 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보리밭길이 등장합니다. 가파도는 청보리 축제로 유명한데요. 가파도의 보리는 향맥이라는 제주 재래종입니다. 손이 덜 가도 잘 자라는 데다 보리대도 커서 땔감으로도 제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반 보리보다 키가 훨씬 커서 섬 전체를 넘는 6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보리밭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4, 5월의 보리밭은 푸른 들판입니다.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초록의 물결은 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한데요. 바람이 머물고 빛이 지나는 아름다운 찰나의 연속입니다. 시선을 들면 더욱 놀랍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연의 선들이 맞닿아 만드는 풍경의 한복판, 시선이 머무는 어느 곳 하나 막힘이 없습니다. 빛깔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푸르름이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이곳에선 굳이 멈춰 서거나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보고 싶은 만큼, 걷고 싶은 만큼, 그저 마음이 따르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평온을 선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초록으로 물든 가슴이 여유로이 바람을 맞이합니다. 쉬이 지치고 움츠러들었던 마음은 간데없고 따스하고 충만한 기운이 샘솟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가파도가 싱그러운 초록이라면 가파도의 여름 들녘은 황금빛깔입니다. 6월이면 보리가 누렇게 익는데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봄날의 나들이를 놓치셨다면 이른 여름의 황금 보리밭을 만끽하길 권해드립니다. 두 계절을 다 놓치셨다고요?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면 홍이나 고구마, 메밀을 심는데요. 수년 전부턴 메밀 농사를 늘려서 초가을이면 또 다른 모습의 들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밭의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겠죠? 가파도 올레를 걷는 동안에도 집과 밭 사이사이에서 많은 돌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돌들은 다른 올레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거친 돌이 아니라 둥글고 반질반질한데요. 주민들이 해안에서 날라온 돌들입니다. 바람 많은 섬, 바람과 함께 살아야 했던 섬 사람들에게 돌담은 생존을 위해 고안해낸 삶의 방식이었는데요. 바람이 들고 나는 이 통로는 오랜 세월을 거친 해풍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얼기설기 쌓아 올린 돌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너른 보리밭과 어우러지는 돌담 행렬이 정감 어린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참, 마을길을 지나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집이 있는데요. 마당 가득 폐품으로 만든 바람개비들을 세워놓아서 마치 작은 바람개비 전시장 같습니다. 섬 사람들의 지혜와 위트가 만들어낸 생활의 흔적들은 길과 그 길을 품은 마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잘제잘 조곤조곤 전해줍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가파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교생이 8명인 작은 학교. 하지만 이곳엔 제주 교육사의 귀한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학교 앞에 세워진 눈길을 끄는 동상, 가파도 출신 김성숙 선생인데요. 항일운동가인 김성숙 선생은 1922년에 가파 초등학교의 전신인 신의 의숙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이 외딴 섬에서도 글을 깨칠 수 있었습니다. 야자나무가 자라는 소담한 교정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면 보리밭 사이길을 지나 다시 해안길입니다. 물 건너 이웃섬 마라도가 보이는데요. 반가움이 밀려오는 걸 보면 가파도와 마라도가 오랜 단짝이 맞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국토 최남단이라는 타이틀에 밀려 인적이 뜸했던 가파도의 과거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네요. 가파도에는 돌담 말고도 특이한 돌들이 많습니다. 해안가에 우뚝 솟은 큰 왕돌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큰 바위인데요. 이 돌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일명 바람돌이라고 불립니다. 내골챙이 정자에선 고냉이 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고냉이는 고양이의 제주 방언입니다. 돌 생김새가 고양이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먹을 것이 없던 과거에 고양이가 해안가로 떠밀려오는 생선을 기다리다 굶주림에 지쳐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인돌인데요. 제주도에서 발견된 200여 기의 고인돌 중 135기가 가파도에 있을 만큼 가파도는 고인돌의 섬이기도 합니다. 섬의 남서쪽 해안 부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파도의 고인돌은
지하에 묘실을 만든 다음 작은 괸돌을 놓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올려놓는 남방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고인돌 문화와 달라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계엄주리 코지와 마을 재단을 지나면 코스의 종점인 하동포구입니다. 짧은 시간에 걸을 수 있는 길이지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가파도에서의 1박을 추천합니다. 낮은 섬을 물들이는 해질녘 풍경과 가파도의 고요한 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몰 시간에 맞춰 섬 서쪽에 자리하는 정자나 전망대에 서면 붉은 수평선의 황홀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동포구와 하동포구 인근에 민박과 식당을 겸하는 곳들이 있으니 어려움 없이 숙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물듯 느리게 걷기 좋은 길 가파도 올레. 따스한 봄날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푸른 바람을 머금은 섬 가파도로 떠나보세요. 조금 먼 산책을 나서는 것처럼 가볍게요.